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의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도 이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장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먼저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팅방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또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양방의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새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던 해외 선물이었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월요일이니까 다시 한번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고 자,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야 할지 다양한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하는 건가요? 네, 바로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험난한 해외 선물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셰르파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거의 뵙죠. 월요일의 남자죠. 네. 월요일의 남자. 네,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누라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이 칠성날이라고 합니다. 이 칠성날에 견우와 직녀가 오작기를 통해 만난 것처럼 저희 신세계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의 오작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외손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혀가 이렇게 많이 꼬이네요. 벌써 외신 전해드릴 생각에 막 들뜨나 봐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약간 오작교 느낌이 나요. 그런가요? 천녀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그건 아닌 네, 것 빨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드릴 마스터님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분이 오늘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마스터를 확인하시죠.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파생 야신 마스터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파생 야신입니다. 한 2주 만에 뵙나요? 네네.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자, 투자에는 정석이 없지만 해법은 있다. 완생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반갑습니다. 마무리를 파생캐시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란 티와 이렇게 좀 되게 캐주얼한 복장이 더욱더 잘 어울리시네요. 네, 제가 원래 트렌디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트렌디. 넥타이를 하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 넥타이 하시는 거 힘드시고. 네, 넥타이가 너무 편합니다. 네, 체질입니다. 네, 각자 이렇게. 타이트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타이트한 걸 좋아해서 네, 타이트. 네, 라임이 좋네요. 네. 이렇게 각자의 특성과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그에 맞는 전략이 항상 이렇게 유연성 있게 돌아가잖아요. 자, 오늘도 어떤 전략을 시장에 맞춰서 해 주실지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새 드디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좀 아쉽게도 시장에 실망감을 주는 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시간을 통해서 각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미국제 10년물입니다. 잭슨홀발 통화정책 혼조 속에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뽑혔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2년 6개월 내 고점을 기록하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 역시 강한 상승세로 1.194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허리케인 하비의 텍사스 상륙을 앞두고 소폭 상승세를 어제자게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47.5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골드가 올라왔네요. 골드 정말 오늘 강한 상승세입니다. 1,3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1,300.3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 상승폭을 이후 어떤 포지션으로 이어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들 4가지 종목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주말새 이었던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골드 자체로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크루드오일 역시 정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네 이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죠? 해보셔서 아시죠? 네. 준비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는 지금 현재 가격대 126-2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조금 같은 탄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스터님? 네, 팻말 먼저 들어주시죠. 국채요? 네네, 국채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이렇게 세 사람 다운을 들었고요. 윤희라 캐스터 혼자 업을 들었는데,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네, 사실 그렇게 큰 변동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방이든 상방이든 간에 좀 그렇게 작은 약간 무브먼트죠. 그런 것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한적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 잭슨홀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다음에 좀 지켜보는 그런 장이 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모스코바의 그 트럼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그 백악관에서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허리케인 하비 관련해서도 미국의 내에서 좀 괜찮게 대처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오늘 그 보도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추후 행방을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하비 관련해서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들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좀 보여집니다. 네, 소폭 제한적인 상승세에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서 업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 오늘 다운 의견 주셨는데 어떤 의견인가요? 일단은 이제 미국채만 갖고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단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운을 들었던 거는 일단 제가 전제 조건이 126.25를 하회할 경우 126.25를 하회할 경우는 매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준가가 있는 거군요. 네. 상방으로는 120
7.00을 상방 라인으로 잡고 하방은 좀 더 넓게 잡아서 126.16 정도 잡아놓고 하방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이제 잭슨 홀 미팅 얘기를 다 아시겠지만 옐런 의장과 드라기 총재의 언급 이후에 달러화가 하락하고 유로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화 약세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보였고요. 같은 안전자산이었던 미국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방 압력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단 S&P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는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은 회피하겠죠. 그러면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있어서 기존의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어떤 기준선 126.25를 하방 돌파할 경우는 좀 강하게 매도세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가격대 흐름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골드 쪽으로 좀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쏠린 것 같고 여전히 이 가격대에서는 하방 압력이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126-27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126-21인가요? 그 안에서의 뭐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그런 하방세가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국채는 저도 하방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다운을 드셨잖아요. 네. 저도 다운을 들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사실 그래요.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ECB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자산 축소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의 장세가 아닌가 싶고요. 해서 지금 저는 오늘은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분석을 해봤고요. 네. 지금 국채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 자체가 근래에 굉장히 어떤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골드와 그리고 유로가 큰 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 뿐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국채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신 126.25가 기준선으로 저도 일단 체크를 했고요. 네네. 그 이하가 깨진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126.25가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오늘은 차트만 놓고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도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방의 어떤 상단과 하단의 어떤 박스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번 주까지는 이런 혼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네? 미국채 아. 대상. 네네. 네. 미국채를 설명하기 위해 부연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들의 모양새와 차트의 분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국채도 여기서는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도 다운을 들었어요. 네, 뭐 기술적인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뭐 해설위원님과 뭐 같은 동일한 의견도 있어요. 126-25 선이 좀 방어가 되어만 네네. 말씀하시죠. 지금 네.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좀 네. 빠지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려면 분봉에서 60분봉을 보시면 126.25 부분이 지금 기준선으로 60분 봉상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 라인만 본 건 아니고요. 다른 차트들도 봤을 때 126.25가 단기적인 지지선이 돼야만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급한 매도보다는 어떤 지지선이 깨지는 걸 보고 매도를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맞아요. 폭이 충분히 넓습니다. 현재 맞아요. 상황에서요. 네. 두 분이 또 기준 가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6-25선입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 FX에 대한 관심들 골드와 또 동일하게 또 많이들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로 FX는요, 1.194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다음 숫자가 바뀌었어요. 19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일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고가가 1.19550달러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오늘의 흐름을 함께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유로는 항상 요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요? 네네. 쉬우신가요? 저는 정말 쉬워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올다운. 지금 모두 다운을 드신 거죠? 네. 편안한 의견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정말 쉽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쉬운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네네. 쉽다고 네네.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생각지 않게 잭슨홀 미팅 이제 막바지가 되면서 네.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로 같은 경우 8,000에서 그러니까 18000 부근에서부터 19725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유로의 차트를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를 점검을 해보면요. 네. 제가 지속적으로 2, 3주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92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92.00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하락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만 놓고 본다면 유로는 상단 부근에서의 매도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워낙에 변동성의 유동성 장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단에 현재 오늘 고가 19725를 저항선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제 거기가 돌파가 되는 시점이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 생각을 하시고 네. 반등시마다 매도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반등시마다 매도 전략. 오늘의 고가인 19725달러를 저항선으로 보고 네. 돌파 시에는 단기적인 뭔가요? 손절. 손절. 돌파 시에는 단기적인 손절.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 보셔라. 네. 그런 관점이신 거죠? 1차 매도 라인은 네. 19550 정도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19700까지 이제 반등을 기다렸다 매도 들어가시기엔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1차 매도 라인은 19550 기준 내외에 1차 매도를 하시고요. 네. 거기서부터 15틱 정도의 손절 잡으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가 손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19650부터 19700 기준 내외는 단기 2차 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요. 손절은 19750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로는 지금 현재 흐름이 19435니까요. 가까운 네. 진입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19550을 먼저 첫 번째 네, 진입자리로 그렇죠. 내주신 거죠. 네네. 15틱의 손절을 또 하시고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갔을 때도 19650, 19700 부분에서의 매도 관점을 정리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자, 김호균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유로는 이제 뭐 방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는 것보다 일단 네. 금요일 날에 움직인 걸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장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비장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움직임 보면서 너무나 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요. 새로운 국면이에요. 사실 지금 보면 차트 같이 보시고 있는데요. 최근 정말 장기간 동안 박스권 흐름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여준 구간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었죠. 네. 잭슨홀 미팅의 주인공 두 명입니다. 옐런 의장과 드라기 총재. 네. 옐런 의장에 대한 시장 기대는 미국의 경기의 좋은 모습을 좀 만천하에 알리면서 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 3년 만에 등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ECB가 주목받는 일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두 분 모두 다 어떤 잭슨홀 미팅에서 자기가 어떤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별 얘기를 안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했거나 안 좋은 말을 했거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코멘트가 나와서 그에 대해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시장이 뭐 움직였다. 이게 아니라 기대했던 말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면서 어쨌든 시장은 한쪽으로 축적된 에너지를 한쪽 분출했는데 그 방향이 유로화 상승, 달러화 약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신기한 게 잭슨홀 미팅 같은 큰 이벤트가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 전체로 미쳐야 되거든요. 네. 지수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고요. 미국채나 골드는 달러가 약세이니까 올라간 거고 미국채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요인을 보지 않았던 거죠. 네. 오로지 통화 시장에서만 큰 변동성을 보여준 거고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옐런 발언 이 시점 나가고 발표되면서 딱 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드라기입니다. 옐런 한 방, 드라기 한 방 두 방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월요일날 시작할 때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갭을 되돌리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벤트 큰 거 없고요. 그렇다면 강한 모멘텀으로 전고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오늘만 따졌을 때 전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 기대하면서 일단은 드라기가 끌어올린 요 가격대까지는 떨어지는 거 볼 수 있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저희 4명이 다 다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락할 매도, 거라고 네네. 생각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쉽게 매도로 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망고면 질리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에 대해서 손절 원칙 꼭 지키시면서 일단은 확률적으로 매도 쪽이 좀 쉬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일 큰 폭의 상승세 이은 되돌림의 좀 흐름을 함께 좀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이거를 잭슨홀을 분석할 때 잭슨홀 실망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별로 실망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그냥 별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자기가 해석하면서 이건 뭐냐면 통화시장에서 그 유로에 대해서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요거를 빌미 삼아서 끌어올린 거고 수급에 의해서 쭉 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사적으로 후속적으로 해석을 한 것일 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시장에서는 재료를 찾으려고 하고 또 그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전에 그 잭슨홀 발표하기 전에 두 양쪽 의견 다 아무 의견도 제시 안 할 것 같다라는 시장 분석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라다무스 뭐 이런 거네. 아니 뭐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별로 충격적인 얘기를 안 할 것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맞아요. 드라기도 네. 테이퍼링 얘기 안 할 것이고 그래 안 했습니다. 네. 옐런도 그냥 좋은 얘기 할 거다. 그 좋은 얘기가 끝냈습니다. 통화정책 네.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 저는 오히려 여기서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화시장의 이런 왜곡이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과 같은 흐름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이런 아무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를 약간 리스크로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뭐 달러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통화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갔고 또 금에 대해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저는 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이런 하락세죠. 앞에서 해설위원님이 참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매도세로 본다 해서 이 안에서 매도로만 일관 대응을 하시면서 하신다면은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이 좀 철저하게 어느 때보다도 좀 철저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유로화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손절을 이번엔 좀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락 캐스터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잭슨홀 관련해서는 다 같이 시장에서 옐런과 드라기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본 그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컸었고 외신에서도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었는데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점이 이 외신에서는 I don't think expectations were that high in the market that Draghi would talk down The Euro at the Jackson Hole이라고 해가지고요. 드라기가 유로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A strong euro cannot be a source of complaint for a region like the Eurozone which is blessed with a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라고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유로가 경제 지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코노미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나 다 같이 유로를 좀 매수를 하는 많이 이렇게 사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이 유로가 상방 흐름은 다 예견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앞서 다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한 외신의 뉴스 의견도 함께 점막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이 오늘의 포지션도 좀 정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가격대.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요. 근래에 미국 시장의 과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2008년 8월 이후에 미국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그때 주된 원인이 이제 미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때는 대미 쪽보다는 수출 쪽이 중국 쪽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때 보면 다우지수 자체가 6,000대를 넘나드는 최저점의 기간이었고요. 네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본다면 22,000대라고 보면 4배 이상의 지금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때 이 달러 인덱스 자체는 최저점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도요. 최고점이 1.4대를 넘나들던 그 가격대가 1.09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유로화도 많이는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92라인대를 하회를 하면서 89선까지 가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과연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다우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나드는 이 시점에 달러 인덱스가 그 과거의 그 시점에 지수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세력들의 주도권 싸움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는 오늘은 차트 분석으로만 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그런 포지션과 그런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슈 점검하는 동안에요,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죠. 3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빠르죠, 시간. 네,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2,447.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늘렸나요? 1,300.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47.4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5,838.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의 네네. 상승 원인을 네. 좀 같이 살펴보면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 지금 합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네. US Home Improvement Retailers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복구하는 그런 주식들 회사들이 크게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지금 합의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5일의 뭐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지켜보면서 S&P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의가 뭐죠? 합의. 합의. 스톰이 태풍 텍사스에 이렇게 다가온 태풍이요? 태풍 이름. 허리케인인데 네네.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원자재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회사의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기업적인 측면에 집중된 거죠.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그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련주의 상승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즉슨 합의 피해가 좀 클 거다라는 말하고도 좀 같은 것도 같아요. 합의가 네네. 그러니까 워낙 허리케인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막 집 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의 모습이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빨리 피해 대피소에 대피시키고 이런 것들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처음으로 좀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듣고 있달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언론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이번에 허리케인에 관련해서 카트리나보다도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리고 지금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카트리나는 이렇게 피해 커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카트리나보다 큰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째 대응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원유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유가 일단 하겠지만 지금 원래 그 주말 넘어오면서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원유 시설들이 좀 다 그 밸브를 걸어 잠그고 지금 그래서 유가의 상승. 그러니까 이게 또 WTI가 텍사스 그 중도 증질리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원유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뭔가 유가의 흐름에 굉장히 직접적인 반응을 받는 거고, 그리고 유가가 폭등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죠. 근데 월요일날 개장시나 떨어지고 지금 현재 봤을 네. 때도 48달러 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네, 거는 맞았죠. 이러한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어제 네. 시장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그죠. WTI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이니까요. 네.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대, 상품의 가격대로도 이런 허리케인에 대한 규모, 크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허리케인 하비의 텍사스 상륙을 앞두고 소폭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장의 이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방금 전에 말씀을 주었듯이 48달러가 깨졌고 47.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1%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되게 스윗하세요, 목소리가 말씀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부드러우십니다. 다 걸렸나요? 네네.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저는 반반이고요. 마스터님 업, 윤으라 캐스터 업,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운입니다. 자,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운을 드셨는데요. 네. 네, 여기서 더 빠진다는 말이신가요? 아니면은 오늘은 하락세로 보신다는 건가요? 일단은 당일 전략이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말에 이 허리케인 소식을 듣고 오늘 그 장이 열리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로가 갭상승한 것 이상으로 원유의 갭상승을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뭔가 그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워낙 너무나 냉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모든 상황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유의 이러한 모습은 허리케인 이슈만 갖고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한 우려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락이다. 그러면 48달러 기준으로 손저선을 잡고 그 하방에서는 매도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에 한해서는 네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저도 반반을 들은 이유가 최근에 원유 재고 발표 때도 그렇고요. 48달러 안에서의 움직임, 정말 제한적인 움직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허리케인 하비, 이런 계절적인 요인, 이런 변수가 있음에도 가격대가 그 안에서 또 빠지고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해서 계속적인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저의 분석이고요. 오늘 지금은 47.41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반반으로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48달러 안에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좀 같은 비슷한 뷰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48달러 안에 그리고 47달러 중후반 가격대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행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으로 네 반반 중립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반반일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허리케인을 저는 생각해서 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근래에 지금 현재 차트상 보면 일봉에서 크루드 오일이 굉장히 혼조 구간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준 라인을 저는 47.50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를 올라갔거나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에요. 네. 상단과 하단에 단기 박스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 쪽은 47불 선을 제가 제시를 하겠고요. 네. 상단은 48불 선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딱 중간 네. 가격이네요. 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48불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가능해 보이고요. 하단도 47불대가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큰 하락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매수를 본 것이고요. 네. 48불 선 가까이에서는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님도 48달러와 47달러 이 박스권 상하단을 구분하셨고 기준가는 47.50달러에서 그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위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와 재료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지금 굉장히 어떤 네네. 혼조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47.35, 이 47.50 아래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신 부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매수도 지금 라인보다는요. 네. 기본적인 1차 라인은 47.20대. 그리고 최대로 47점 초반대를 노려보심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눌렸을 때 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 47불 아래로도 전저점이 46.62가 있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자면 46.90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거기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해서 상하단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의 크루드 오일을 또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 업을 드셨잖아요. 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도 업이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그 과 다운의 의미가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는 해설위원이 다운 드시고 중립 드시고 MC님은 또 저는 또 업 들고 했지만 마스터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다만 그동안의 흐름상 봤을 때 47.25를 찍고 반등을 해서 4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가 하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47.36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47.25에서 25 정도 찍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해서 업을 들었는데 아마 48달러를 깰 정도의 뉴스나 어떤 그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없어서 오늘 장에서도 여태까지 지켜져 왔던 그 가격대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고 보이네요. 다 같이 의견을 들어보면은 뭔가 팻말의 색깔과 다른 면을 보여줬지만은 의견은 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약간 좀 오늘 소수 의견을 들으니까 좀 짜릿하네요. 네. 약간 좀 1대3으로 네. 붙는 것 같고. 네.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네. 그럼요. 그 소수 의견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소수 의견을 좀 가볼 생각이에요. 근데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하고 하이 싶은 리스크, 말이 하이 리턴. 네, 하고 싶은 말이 좀 그거였는데 최근에 제가 좀 그 매매 서적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대중과 함께 가지 마라. 매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중 심리에 쏠리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모든 어떤 상황 예상할 때 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어쨌든 어떻게 이런 이제 특히 파생 시장에서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좀 더 생존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어떤 판단에 있어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항상 가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릴 때 업앤다운을 하지만 손절가 얘기 드리거든요. 그럼요. 그런 가격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시장 보실 때 방향만 관심 가지실 것이 아니라 이 저희가 얘기하는 말 속에 어떠한 이제 그 방어선, 리스크 관리, 손절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것 같아요.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시는 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엘드 심리투자법 직접 하시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멘탈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나 봐요. 네, 힘쓰고 있어요.
뭐 지금 힘쓴다기보다는 네. 열심히 SB. 노력하시네요. 네네. 저도 요새 차트에 대해서 3M이라고 많이 해요, 보는데. 3M. 아, 그럼요. 네, 뭘까요, 3M? 그 회사 이름 아,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마인드, 아. 메소드, 네, 이런 거. 아, 네. 그래요? 알려주세요. 3M이 뭐예요? 네, 마지막 M은 뭔가요? 마인드, 메소드, 잠시 후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M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골드입니다. 1,300달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시도는 했고, 한 번은 뭐 탈출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못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장은 1,300달러를 거뜬하게 넘고, 1,303.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옥윤 해설위원이 업이고요. 네, 윤희라 캐스터, 마스터 지금 다운을 들었는데요. 윤희라 캐스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골드 사실 뭐 정치적인 리스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장에서는 뭐 나올 만한 게 딱히 없다.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에 그 샬럿빌 그 버지니아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외적인 이슈가 없는데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추가 상승이 오늘장에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흐름상 봤을 때 골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단기 조정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해서 하방을 들었고요. 그렇게 크게 깨질 것 같진 않지만 1,300선 이하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봐야겠죠. 네, 골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김옥윤 해설위원님 다른 의견이시잖아요. 네, 저는 업을 했죠. 네네. 일단은 이제 뭐 일단 낚시를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낚싯대를 여러 개 걸쳐놨습니다. 지금 오늘 4개를 얘기하고 마지막 골드입니다. 네. 저는 이 낚싯대는 별로 낚시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투자의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골드 뭐 특별히 뭔가 좀 상승이나 하락이나 어떤 투자를 진행하기에 매매 포인트가 별로 없다는 매매 거죠. 네네. 포인트가 이렇게 애매한 상품이고요. 굳이 잡자면 매수를 잡았는데 이유인즉슨 지금 일단은 금요일날 골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인해서 골드가 상승했던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같은 안전자산군으로 보는 미국채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부합을 갖고요. 그 다음에 골드는 변동 끝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달러 영향이 굉장히 높을 건데 지금 일단은 유로에 대해서 하락을 예상했으니까 그럼 곧 달러 상승을 예상했고 그러면 이제 또 그 골드가 하락할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300 상방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지금 매수가 아니라 1300이라는 가격대를 지지시 다시 매수 관점으로 그나마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골드 굳이 근데 다른 상품에 비해서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굳이 골드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1300 지지시 매수 쪽으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 깨지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역시나 뭐 위아래 방향으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전략인가요? 네, 지금 오늘 골드 1,300달러를 뛰어넘고 1,303.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이런 주요 가격대죠. 1,300달러를 돌파한 이후 흐름 전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300달러가 다시 눌린다면은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것도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오늘 제가 말이 많네요. 넘기세요, 빨리. 네. 3M의 세 번째는 머니입니다. 네. 역시 머니머니의 마인드, 머니. 메소드, 머니. 예. 네. 나중에 2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계속 밟히셨나봐요. 네, 일단 계속적으로 골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요, 맞아. 골드 같은 경우에 달러 약세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앞서서
유일캐스터가 뭐 시장에 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확실성 이런 요소가 저는 골드 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의 추세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뭐 매매 포인트는 기대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이 매수세로는 여전히 추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0달러가 지켜지는 선 안에서 이후에 더욱더 큰 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힘이 일단 매수 쪽으로 간다면 저는 매수 쪽으로도 좀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을 오늘 의견을 드렸고요. 마스터님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골드를 이제 다운을 든 이유는 이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네. 방송 시작 전에 우리 또 유인할 캐스터도 이제 같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다운을 들어라. 미리 그렇게 지전에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관점이었는데 어떻게 그 해외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좀 관점이 비슷했나 봐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방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김호균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1300 라인이 깨지면 추가 하방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길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진입대가 1304라인대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매도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현재 고가 자체가요. 1305긴 한데 최대의 저항선을 1306.5로 잡으시고요. 반등시마다 저 매도 전략 드리고 손절 라인 1307.0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5라인부터 6라인은 매도 대응 해보시면 이제 저랑 같은 이제 포지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골드 가격 자체는 이 달러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지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요. 현재 다우 지수 자체가 일봉상 큰 꺾임이 보이질 않고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 골드는 단기 투기 세력의 진입이 좀 많았다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 들어서요. 단기 투기 세력. 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사실은 골드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오늘 자신감이 많이. 금요일 어떻게 뭐 접근하셨어요? 네, 사실 금요일 날은 1300선대에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사실은 매도를 들어갔는데 그게 1280선대까지 큰 등락폭이 나왔죠. 근데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뭐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자신감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수익을 담보로 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큰 상향 돌파만 아니라면 단기 하방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단기 매도 쪽으로 드렸습니다. 아니 25일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가와 그렇죠. 이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 변동폭을 이렇게 수익으로 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날의 그 고가와 저가를 보니까요. 고가는 1,294.5달러고요. 저가는 1,276달러까지 빠졌었네요. 네, 그날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신가요? 네, 실력도 좀 있어요. 실력이시죠. 네, 그럼요. 네, 선물 시장인데 우리가 늦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금요일장에 최근에 이게 정말 매매 포인트 잘 나오는 종목에서 잘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또 그 다음 날, 다음 거래일에 대한 매매도 또 자신이 있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각이 이 종목은 위험하다. 이 종목 안전하다의 그런 기준은 그런 자신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생해진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시장을 바라보시고 또 모의 투자로도 그 실전으로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각 종목에 대한 그런 힘을 좀 계속 체감을 하시면서 이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스터님도 이렇게 자신감이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자, 골드에 대해서 전후에 복귀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슈, 퓨처스 이슈 토크에서는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서 주말 새 나온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 말씀으로 드리기, 모두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각자의 의견, 그리고 그 전에 시장을 분석했던 그 뷰와 함께 가격대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뷰와 또 저희 출연진들이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던 그 뷰와 함께 또 이렇게 합하셔서 또 좋은 전략으로 창출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볼까요? 자, 지수는 상승세로 이어갔는데 지수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봉은 1분 봉으로 보고 계시나요? 분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단기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개장한 지 20분이 좀 넘은 시간대인데 일단 S&P 500 지수 2403.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크루드오일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크루드오일 더 빠지네요. 47달러 초반까지 밀립니다. 47.1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1.58% 빠진 가격이 됩니다. 오늘 좀 강하게 빠지네요. 네, 지금 S&P 500과 크루드오일이 이제 동반으로 좀 하락하는 맞습니다.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S&P 500은 안 봤죠? 지수는 좀 안 네, 맞습니다. 오늘 이슈 점검 안 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가격대도 볼까요? 유로 FX는요, 여전히 1.19470, 4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강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크루드오일과 S&P에서 변동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힘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와 골드가 좀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1부에서는요,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업앤다운 그리고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파생 야신 마스터의 실시간 리딩과 함께 더욱더 집중적이고 꼼꼼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파생야신 마스터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